우리 학교 편제예요. 우리 학교 편제가 안 그렇구나. 근데 편제를 봐가지고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편제에 대한 설명이 좀 길 것 같아요. 그리고 39쪽 잠깐 보겠습니다. 39쪽에 로드맵이라고 되어 있지요. 네, 잘 보이나요? 39쪽의 로드맵이 인문, 사회 계열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건 패키지예요. 선택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됩니다. 라고 하는 패키지를 짜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계열로 진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러이러한 선택을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 좀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할 거고요. 나는 이렇게 안 할래? 가능합니다. 난 사회도 배우고 과학도 배우고 싶어. 수능도 사회도 보고 과학도 보고 싶어. 가능해요. 근데 그러려면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어느 정도의 좀 생각은 하시고, 그리고 이 책자의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하고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듣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좀 신중하게 내려주면 좋을 것 같고요. 3년간의 자기 로드맵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는 뭐 대학을 가고자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나는 나의 길을 찾아갈 거야 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생각하겠지만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내 길을 정말로 어떻게 찾아갈 것인지 거기에 대학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나에 대한 이해. 나는 내가 뭘 하고 싶어 하고 뭘 잘하고 어떤 걸 했을 때 행복하지? 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첫 번째예요. 어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데 이 책자에 있는 내용 하나도 없어도 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1번이에요. 그죠? 나를 잘 알고요. 두 번째는 교과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진로 진학 관련 정보들. 진로와 진학은 살짝 다르죠. 대부분 진로 진학 그런 대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좀 길게 바라봐 주시고 대학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학 가는 게 사실 편하죠. 근데 하고 싶은 일을 하기에는. 그래서 이제 진학 정보들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쨌든 나는 어떤 인생을 설계할 것인지 그 첫 번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됐죠? 책자를 하나하나 보면서 가겠습니다. 컬러 인쇄되어 있는 부분이 PPT예요. 여기서부터 같이 가겠습니다. 필요한 부분 메모하면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면서 갑시다. 일단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 교육과정 과목에 관한 이야기를 좀 가겠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이 여러분부터가 아니고 현재 3학년부터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현재 교육과정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2학년하고 3학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그 차이는 첫 번째로는 수능 체제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적 처리 방식이 바뀌었어요. 이 두 가지 차이 때문에 3학년 학생들보다는 2학년 학생들하고 여러분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교육과정은 동일한데 아마도 조언을 구하거나 하면 현재 2학년 학생들이 좀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과 동일한 성적이라든지 입시 체제를 가지고 운영을 한, 즉 수능을 봤던 세대는 없죠.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처음이에요. 지금 수능 체제는 즉 아직 시행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잘 봐야 됩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의 취지는요, 이 과목은 꼭 배웠으면 좋겠다. 균형 있는 학습을 위해서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즉 창의 융합형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골고루 어느 정도는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공통 과목이라는 것이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다 진로 선택이었어요. 고등학교는 다 선택 과목이었었어요. 그런데 공통 과목이 도입이 됐고요. 그 공통 과목 이외의 과목들은 모두 선택 과목이에요. 그럼 다 선택이지 라고 하는데 선택이 크게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어요. 일반 선택
선택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거예요. 이 교과를 배우는데 꼭 필요한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과목이고 누구나 이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과목이에요. 진로 선택은 진짜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런 과목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심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고요. 심화학습, 융합, 체험학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잘 다가오는 건 뭐냐면 가장 큰 두 가지의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반 선택은 거의 대부분 수능 과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성적 처리 방식이 달라요. 일반 선택은 거의 대부분 석차 등급이 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진로 선택을 조금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라고 진로 선택은 석차 등급이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정말 듣고 싶으면 들으세요 라는 의미에서 도입된 제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뒤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공교육 개정교육 과정에는 교과가 있고 창의적 체험 활동이 있고요. 교과에는 보통교과가 있고 전문교과가 있습니다. 보통교과 안에는 공통예고 선택이 있고 또 그 선택 안에는 지금 얘기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있습니다. 공통 과목이에요. 1학년은 대부분 공통 과목을 배우죠.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배우고요.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이라는 과목이 현재 3학년부터 처음 적용되는 과목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 필수 이수 단위가 있습니다. 필수 이수 단위를 다 알지 않아도 괜찮아요.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국어 필수 이수 단위가 10단위인데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까지는 3년 동안 90단위를 배우게 돼요. 넘치고도 넘칩니다. 우리 전체 180단위 중에 50%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로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체육 모든 학기에 2시간씩 되어 있어요. 예술, 교양 지금 다 맞춰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뭐만 챙기면 되냐면 사회하고 과학만 챙기면 됩니다. 사회가 필수 이수 단위가 10단이고요. 통합사회를 지금 4시간씩 하고 있죠. 2학기 때도 4시간 할 거죠. 그러면 필수 이수 단위에서 2단위가 모자라죠. 그러니까 졸업할 때까지 선택을 사회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면 돼요. 한 번만. 최소.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과학 선택 중에서 몽땅 사회만 할래. 그래도 과학은 한 번은 해야 돼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보통교과예요. 맨 앞에 있는 게 공통, 선택 중에 일반, 진로. 이 표를 이제 계속 보게 될 텐데 과목이 참 많죠. 파란색, 빨간색이 수능 과목이에요. 빨간색은 수능 공통이고요. 파란색은 수능 선택 과목이에요. 딱 보기에도 일반 선택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일반 선택은 수능 과목이구나 그러면 대체로 맞습니다. 예외가 좀 있어요. 한국사는 공통 과목이에요. 1학년 때 배우는 과목 중에서 유일하죠. 그리고 수능 중에서 필수인 유일한 과목이에요. 내가 수능에서 수학을 안 볼래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국사 안 볼래 성적 안 나와요. 다 봐도 필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진로 선택에는 수능 과목이 별로 없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기하 과목이 있고요. 과학 2 과목이 있습니다. 물화생지 2가 있어요. 우리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이에요. 보통 교과가 거의 대부분 개설되어 있다는 것이 보이죠. 전문교과가 있습니다. 전문교과 1, 2가 있는데 1의 경우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심화 과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2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실습 위주의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전문교과를 개설할 수 있고요. 그때 진로 선택으로 개설을 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심화 과목을, 즉 학업 성취도를 보여줄 수 있는, 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과목을 석차 등급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각 교과에서는 전문교과를 어떻게 현재 잘 넣어볼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럼 여러분도 전문교과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문교과 중에서 전문교과가 굉장히 많아요. 훨씬 더 많습니다. 2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고요. 그 중에서 우리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이 몇 가지가 있어요. 과학
과학이 있고 체육이 있고 예술이 있고 외국어가 있고 국제계열이 있는데 과학에서는 실험 교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에서는 고급 수학이 있고요. 예술에서는 미술 이론이 클러스터로 있어요. 체육에서는 체육 전공 실기 기초 과목이 있습니다. 전문 교과예요. 외국어에서는 심화영어 독해원이 있습니다. 심화영어 독해원은 학교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배우게 될 거고요. 3학년 2학기에 석차 등급 부담 없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심화된 과목이에요. 그 다음 국제계열에서는 국제경제가 개설되어 있어요. 3학년 때 배울 거고요. 사회과제 연구하고 국제관계와 국제기구 전문 교과입니다. 교육과정 클러스터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전문교과 2 과목이에요. 전문교과는 훨씬 더 많은데 그 중에 프로그래밍 개설을 했고요. 역시 교육과정 클러스터로 배울 수 있는 과목이에요. 성취평가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취평가제라고 하면 그전까지는 내가 열심히 하든 못하든 4% 안에 들지 못하면 1등급이 될 수 없는 구조죠. 쉬운 말로 상대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취평가제가 현재 2학년부터 적용이 돼요. 현재 3학년은 아니에요. 현재 2학년부터 적용이 됐고요. 그래서 성취평가제라고 하는 거는 남들하고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하면 나의 성취 수준을 성취 기준에 맞춰서 평가를 하는, 다른 말로 절대평가를 실시한다는 거예요. 작년에 고전 읽기 과목이 똑같이 있었고요. 올해 2학년이 또 고전 읽기를 배우는 학생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3차 등급이 산출이 됐어요. 올해는 ABC만 나옵니다. 부록에 이렇게 있어요. 학업 성적 처리 방식이라고 해서 좀 복잡한 표가 있습니다. 공통 과목은 이렇게 하고 선택 과목은 이렇게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하고 일반은 이렇게 하고 쭉 나와 있고요. 세 가지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성적 처리 방식은 세 가지. 첫 번째, 석차 등급이 산출되는 과목이 있어요. 공통 과목 거의 대부분 그렇죠. 지금 1학년 과목. 공통 과목 거의 대부분이 석차 등급 산출되는데 한 과목이 예외예요. 뭐죠? 과학탐구 실험은 ABC로 나오죠. 그 다음 일반 선택은 거의 대부분 석차 등급이 나옵니다. 예외가 또 있어요. 체육예술하고 교양은 안 나와요. 두 번째입니다. 석차 등급은 나오지 않는데 시험을 봐서 A, B, C 이렇게 되는 과목들이 있어요.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그리고 과학탐구 실험 공통이지만 체육예술 과목도 있어요.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것은 중국어 1, 2, 물리학 1, 2 성적 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물리학 1은 석차 등급이 나오고 2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좀 더 심화된 과목, 실습 위주의 과목, 이런 과목들에서는 석차 등급을 산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부담 없이 선택해 주게 하는 거죠. 차이점 이해되죠? 그러면 2학년 과목들은 일반 선택이 좀 더 많고요. 3학년 과목은 진로 선택이 좀 더 많아요. 그럼 2학년 때는 석차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 많죠. 3학년 때는 ABC만 나오는 과목이 많아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적 처리 방식이 다르구나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고 3학년 되면 부담이 조금 덜어지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요. 2학년 석차 등급 산출이 그만큼 중요하구나 라고도 생각을 해야 돼요. 보이죠? 근데 2 과목이 전부 다 그러면 진로 선택이냐? 아니죠. 수학 2 같은 경우는 일반 선택이에요. 수학 2는 수학 1, 수학 2 전부 다 일반 선택이고요. 석차 등급 나옵니다. 그 다음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죠. 패스. 시험도 안 보고 그냥 이수 이렇게 처리되는 과목들이 있어요. 교양 과목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굉장히 부담 없이 정말 배우고 싶은 과목을 여기서 마음껏 배워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수업을 설계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같은 수학인데 위에는 미적분, 밑에는 기하예요.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이에요. 미적분은 일반 선택이니까 석차 등급이 산출이 되고요. 90점이 되어야 A가 됩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기하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이죠. 그래서 A, B, C만 나오고요. 그 대신 A가 30 몇 %가 나올 거예요. 그럼 A가 90%이다 그러면 A라도 그렇게 잘한 건 아니구나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렇게 90%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대략 이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특별히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80점만 되면 A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조금 편하죠. 이런 과목이에요. 이걸 도입한 취지 자체는 정말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하고 싶은 공부를 선택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의할 게 좀 있습니다. 위계가 있는 과목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1이고 2가 있으면 1을 배운 다음에 2를 배우세요라는 뜻이에요. 1은 일반적으로 기초고 2부터 이제 심화가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물리학 1을 안 배웠어요. 근데 3학년 됐을 때 나는 물리학 2를 해야겠어요. 나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 배우게 해주세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만큼 훨씬 힘들고요. 내가 물리학만 공부하는 건 아니죠. 1년 동안 친구들이 했던 걸 훨씬 더 잘하기 위해서는 엄청 힘들어요. 다시 얘기하면 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기가 힘들어요. 가능하면 1을 하고 2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안 돼 라고 하는 과목이 하나 있어요. 수학은 안 됩니다. 수학은 위계가 굉장히 뚜렷하고요. 불가능합니다. 이수대로, 이수 순서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1을 해야 2를 할 수 있고요. 2를 해야 미적분을 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학교 교육과정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1을 해야 2를 해야 미적분 이렇게 갈 수 있고, 그 다음 고급 수학 같은 경우 고급 수학 1 전문 교과라고 했죠. 근데 역시 위계가 있는 과목이다 보니까 수원, 수투, 미적분 기하를 하고 고급 수학 1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3학년에는 다른 선택 과목, 예를 들어서 경제 수학, 실용 수학, 수학과제 탐구 이런 과목들은 위계 문제 없이 편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과학도 위계는 있어요. 그런데 분명 절대 안 돼 이런 건 아니지만 사실은 1 안 하고 2 하는 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2 과목이나 실험 과목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1을 하고 2를 하고 1, 2에서 배운 이론적 내용들을 실험에 가서 실험 설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대학교가 보도자료를 작년에 냈고요.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서울대학교는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학교 수업에 충실한 인재를 선발하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관심 있는 분야에서 깊이 있게 학습한 학생을 선발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선언적인 내용을 뭘로 구현을 하냐면 교과에서 가산점이라고 하는 걸로 구현을 했어요. 교과에서 가산점이라고 하는 거는 수학, 사회, 과학에서 얼마만큼 깊이 있게 학습을 했습니까? 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에는 3+1 또는 4 진로 선택 한 과목을 포함해서 4과목을 이수를 했는지, 사회의 경우에는 3+2 또는 2+3 진로 선택 과목 포함해야 돼요. 진로 선택이 뭔지 아까 얘기했죠. 심화 과목이거나 체험이거나 융합이에요. 이런 과목을 얼마만큼 관심 있는 분야에서 이수했니? 라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2+2 또는 3+1을 이수를 하면 이 중에 2가지를 이수하면 교과에서 가산점 2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서울대학교 입시에서 2점이라는 거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근데 우리 학교는 다 만족되도록 현재가 이미 그 전에 되어 있었습니다. 즉 방향이 같았다는 뜻이에요. 학생들이 이러이러하게 관심 있는 분야를 진로 선택을 포함해서 선택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든 현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회나 과학에는 전문교과 포함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급 수학 1을 선택했어요. 됩니다. 국제경제를 선택했어요. 되죠. 실험 과목을 선택했어요.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와 과학에서 이렇게 동시에 만족하는 거 사실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수학, 사회 또는 수학, 과학 중에 충족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편제는 그런데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기 점수니까, 그죠? 그리고 서울대학교 얘기를 계속 하는데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대학 중에서도 공교육의 가장 첫 번째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대표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탐구 같은 경우는 사회를 두 과목 해도 되고 과학을 두 개 해도 되고 사회 하나 과학 하나 해도 돼요. 수능에서. 그런데 진로에 따라서 제한을 좀 두고 있습니다. 1유형, 2유형으로 나누어서 인문대학을 포함한 1유형에서는 수학, 미적, 확통, 기하 중에 선택을 어떤 걸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투대학에서는 자연과학대학을 포함해서 투대학에서는 만약에 수학과를 오거나 공대를 오는 학생이 미적분이나 기하를 안 배웠어요.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에서 미적분, 기하 중에 택일하세요. 라고 제한을 좀 걸어두고 있습니다. 탐구 마찬가지예요. 1유형의 대학에서는 탐구는 사회 두 개 해도 되고요. 과학 두 개 해도 되고요. 하나하나 해도 돼요. 그런데 2유형의 대학에서는 제한을 좀 했어요. 그래서 과학에서만 두 과목을 택하세요. 단 2를 포함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물리학 1, 물리학 2를 할까? 그건 안 되고요. 동일 분야에서 두 개는 안 되고 화학 1, 생명과학 2 이런 형태로 그럼 결국은 세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죠. 그렇게 제한을 걸어둔 대학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지스트예요. 지스트다 보니까 인문대학 쪽은 아니고 자연 쪽에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과에서 가산점이 조금 더 엄격해요. 수학하고 과학에서만 교과에서 가산점을 준다라고 했는데 그 교과에서 가산점이 수학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실용수학도 진로 선택이거든. 근데 그거 말고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기하이거나 전문에서만 선택하세요. 그럼 우리는 기하, 고급수학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과 과학이라는 과목은 위계질서, 위계관계도 뚜렷하지 않다고 했었죠. 그냥 통합과학 배우는 학생 다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쉬운 과목이에요. 과학적 원리를 생활 속에서 이해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 과목은 교과에서 가산점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 과목을 하거나 전문교과, 화학, 실험 이런 과목들을 포함해서 교과에서 가산점을 선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처럼 과학에서만 두 과목을 택해야 자연 쪽이나 공대나 이런 데를 들어올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제한을 걸어놓은 대학들이 있어요. 몇 개 안 되죠.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대학을 간다면 이런 대학을 가고 싶어 라고 하는 대학 찾아보면 다 이 안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보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 논술을 보는 대학이 있어요. 그런데 과학 논술 중에서도 과목을 제한을 하는 데도 있어요. 이 중에 택해야 돼 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학과별로 여기는 물리학을 꼭 봐야 해 라고 하는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있고 더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과목을 배우고 싶어 라고 하면 확인을 좀 해보세요. 그런데 대부분은 내가 전공하고 싶은 나의 진로 희망 이런 부분들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는 1까지 있는 대학도 있고요. 2까지 있는 대학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생명과학이다 그러면 생명과학 1, 2를 공부해야 논술을 볼 수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기하도 마찬가지예요. 수학 논술 같은 경우는 기하를 당연히 포함합니다. 그래서 내가 논술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2 과목하고 과학 2, 물화생지 2 과목 그리고 기하 과목을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평가 요소가 이렇게 4가지예요.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음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4가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수업이에요. 작년에 학교생활 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서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줄여, 이거는 빼, 이거 제공하지 마 굉장히 많은 제한을 걸었는데 그래서 더더욱 부각되는 부분이 교과세특이었었죠. 당연하죠. 가장 핵심은 수업에 있죠. 교과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추천서를 폐지했어요. 그러면 추천서는 없는 것이 아니고 학교생활기록부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생활기록부는 3년간의 담임 선생님, 3년간의 모든 교과 선생님들이
이 학생은 이러이러한 학생입니다 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죠. 그 기록들이 전부 다 이 학생은 굉장히 성실하고 전공 적합성이 있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다면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생긴 거 잘 써주세요가 아니고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공부, 내가 나중에 이러이러한 진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에 맞추어서 교육과정 선택을 해야겠죠.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고교 학점제 성도학교예요. 2년차입니다. 1년차인 작년에 굉장히 많은 과목을 개설을 했어요. 특히 3학년에 가면 굉장히 많은 과목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3학년 과목 굉장히 많아집니다. 다양한 과목을 개설을 했는데 막상 친구 따라 선택을 해버려서 나중에 바꿔주세요 하는 학생들이 생기고요. 수능 볼 때 나 수능 이거 안 볼 건데 이런 학생들이 또 생겼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물론 자기 진로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대학 가서도 진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졸업할 때까지는 쭉 지금 생각한 진로로 가는 것이 좋겠고요. 아직 고민이 많습니다 라고 하면 현재 내가 하고 싶은 과목을 선택을 하는 것이 정답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성학기 2년차의 과제로는 진로 학업 설계 역량 강화, 쉽게 얘기하면 내 진로에 따라서 교육과정 잘 찾아갈 수 있게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됐어요. 그리고 선택 과목이 많아지니까 어려움이 굉장히 많죠. 그거에 따라서 힘든 부분이 많지만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에 대한 진로 활동을 담임 선생님께서 담당하시는 겁니다. 올해 1학년 담임 선생님들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진로를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고요. 지도도 굉장히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협의를 하셨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서 교육과정 선택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협의하고 어떻게 지도할까 논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학업계획서를 작성하십시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교과서를 진로활동실에 공유를 했고요. 그거 필요하면 선택과목 교과서 찾아보면서 이런 거 보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면 좋겠고요. 작년 시험 문제도 보시고 수능 기출문제도 보시고 선배들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전공 선택 길라잡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이제 진학 관련 안내서죠. 이거 본 적 있죠? 진로 시간에. 그리고 파일도 올라와 있고요. 이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상경계열, 나는 상경계열로 진학을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한 학생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과목을 선택하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로드맵이에요. 교육부에서 추천한 거예요. 우리 학교가 아니고. 교육부에서는 이런 과목을 예를 들어서 상경계열이면 경제수학 배우고 경제 배우고 정치학업 배우고 사회문화 배우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추천이고요. 물론 이들은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 학과로 들어가게 되면 경영학과를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과목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안내서도 있어요. 역시 참고입니다. 참고인데 굉장히 좋은 참고서일 거예요. 보시고요. 혹시 아직 못 찾아봤으면 구글 클래스룸에 있는 자료를 찾아봐도 되고요. 진로활동실에서 찾아봐도 됩니다. 공동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1학년 말에 다시 한번 안내할게요. 우리 학교하고 고양국제고등학교하고 같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이에요. 과목이 많지는 않은데 고양국제고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회과제 연구 같은 이런 과목들, 국제관계와 국제기구 이런 과목들을 개설을 했어요. 우리 학교는 미술이론, 프로그래밍 이런 과목들을 개설을 했어요. 그러면 국제고등학교에서 개설한 과목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 가서 수업을 듣지요. 그 다음 우리 학교에서 개설한 과목 같은 경우에는 국제고 학생들이 이동을 해서 여기서 수업을 듣습니다. 주문형 강좌가 있어요. 이거는 아마 이번 주 안에 가정통신문이 나갈 겁니다. 주문형 강좌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학교 현재를 쭉 보니까 내가 배우고 싶은 과목이 없어요. 저 이런 과목을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개설을 할 수도 있는 과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과학사가 없어요. 우리 학교 현재.
그런데 현재 3학년 학생들이 나는 과학사를 배우고 싶어요 라고 해서 신청을 했어요. 몇 명 했냐면 사실 인원이 좀 적었어요. 그래서 인원이 너무 적은데 라고 하니까 9명을 모아봤어요. 친구들끼리 얘기를 해가지고 9명을 모아와서 9명이면 그러면 개설을 합시다 라고 개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운영했어요. 그 다음 2학년 때는 과학과제 영어를 하는데 이거는 현재 22명이 해요. 2학년이 할 거예요. 좀 생각보다 여기는 많고요. 인원에 상관없이 이 과목에 우리 학교 편지에는 없는데 넣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편지에 없지만 추가로 더 배우게 해주세요 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교육과정 클러스터나 중문형 강좌 같은 점은 정규 교육과정인데 남아서 한다는 거예요. 차이점은 중문형 강좌는 우리 학교 학생끼리 하는 거고요. 수업 끝나면 바로 이어질 거예요. 정규 수업 끝나면 저녁 안 먹고 바로 할 거고요. 공동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고향국제고 하니까 국제고하고 같이 하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죠. 이동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녁 먹고 늦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출결, 성적 처리 똑같이 적용이 돼요. 방과후 합격 아니에요. 내가 특별히 더 돈을 내거나 하지 않아요. 그 대신 출결 엄격하게 처리하고 똑같이 해요. 만약에 밥 먹고 늦게 갔어요. 깜빡하고 낮잠 자다 늦게 갔어요. 그러면 그거 생활기록부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다시 학년 말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보다가 이거 진짜 듣고 싶은데 하는 거 있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편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한다고 했었죠. 편지 45쪽에 나와 있는 거를 계열별, 영역별, 교과별로 잠깐 보겠습니다. 국어 과목은요. 지금 여기 있는 이 기초 과목 중에서 파란 거는 수능 선택, 빨간 거 수능 공통 과목이에요. 국어에서는 2학년 1학기 때 선택할 수 있는 거 고전 읽기, 2학기 때 심화국어가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영미문학 읽기, 진로 영어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은 선택 과목이 좀 더 많죠. 3학년 1학기 때도 택, 3학년 2학기 때도 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학년 때 수학 2가 조금 복잡해요. 수학 1은 학교 공통이에요. 수학 2도 학교 공통이에요. 다만 수학 2는 이수 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미적분하고 기하를 2학년 때 다 배우면 좋겠다 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2학년 때 4개 과목을 다 해요. 그런데 미적분 하기 전에 수투까지를 이수를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수원 수투를 1학기 때 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모든 학생한테 그러면 수학 원투를 1학기 때 이수하도록 하면 안 되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수학을 8시간을 하면 모든 학생들이 8시간을 한다. 그럼 그건 너무 힘들어요. 이런 학생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수학 2를 나는 2학기 때 할래 라고 하는 학생들은 수학을 4시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미적분 기하를 하고 싶어 라고 하면 8시간을 수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 표 이해가 되시나요? 탐구입니다. 탐구는 사회과학 2가지가 있죠. 그리고 수능에서도 사회과학 택 2라고 썼습니다. 구분 없이.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 3개 해도 되고요. 과학에서 3개를 해도 되고요. 사회과학 묶어서 3개를 해도 돼요. 1+1 해도 됩니다. 3학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회 과목은 수능 과목이 9가지죠. 그래서 그 9가지가 2학년, 3학년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개설이 되어 있고요. 과학 같은 경우에는 1, 2. 그래서 1은 2학년, 2는 3학년 때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교과 영역간 선택에서 3학년 1학기, 2학기 내용이 좀 있어요. 2학기 내용이 조금 가볍습니다. 가볍다는 것은 뭐냐면 아까 필수 이수단 얘기했었죠. 나는 과학만 몽땅 할래 라고 해도 사회를 하나 해야 돼요. 그 학생들을 위한 과목이에요. 나는 사회만 몽땅 할래 라고 해도 과학을 적어도 하나는 해야 돼요. 그 학생들을 위해서 생활과 과학을 3학년 2학기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1학기 때는 자기 전공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과목 중에서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전문 교과가 많습니다. 3학년 1학기에는 체육예술입니다. 체육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이 있어요. 그런데 선택 안 해도 체육을 2시간씩은 다 하도록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술은 1학년 때는 선택 아니었는데 3학년 때는 선택이에요. 2학년 때는 없습니다. 생활교양입니다. 1학년 때 선택 안 했죠. 철학 학교 공통이었어요. 2학년 때는 선택이에요. 일본어, 중국어 중에서 선택. 3학년은 선택할 게 굉장히 많죠. 이 많은 것 중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양입니다. 어차피 다 이수로 처리가 될 거예요. 훨씬 가볍죠. ABC도 안 나와요. 그럼 가만히 있어도 이수는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목을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정말 자유롭게 진짜 성적 관계없이 하고 싶은 공부를 이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한국 보고서를 쓸 수도 있고 굉장히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 선택을 했으면 좋겠고요. 역시 천천히 생각해도 됩니다.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이고요. 2학년 때 선택하는 과목 좀 더 많아졌죠. 그리고 일반 선택 위주입니다. 딱 보기에 그렇죠. 가운데 많이 있죠. 3학년 선택이에요. 쫙 퍼져 있죠. 선택은 굉장히 많아졌어요. 1학년은 선택을 안 했지만 2학년 많아지고 3학년은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전문 교과는 또 들어있지 않아요. 선택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수강 신청 로드맵이에요. 그냥 나는 누가 좀 선택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인문계열 쪽으로 진로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연계열 쪽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가도 된다는 얘기고요. 나는 이렇게 안 할 건데 해도 괜찮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인문계열로 만약에 진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제일 무난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어의 경우에는 고전 읽기, 심화 국어 중에서 하나 선택하면 좋겠다. 아니면 영미문학 읽기나 진로 영어 중에 선택을 해도 좋겠다. 국어 영어 선택은 여기까지 밖에 없습니다. 2학년 1학기, 2학기. 근데 수학은 조금 많지요. 만약에 인문계열로 갈래요 라고 하면 그냥 4시간 4시간 하고 국어 영어로 좀 더 공부하는 쪽을 권하고 있는 거죠. 1학기는 선택 아니고요. 2학기 때 수학 2를 난 1학기 아니면 2학기 때 할래요 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이수 시기를 선택한다 그랬죠. 그 다음 3학년 때는 수능 과목 그래도 하나 공부를 해야 되겠죠. 확률과 통계를 3학년 1학기 때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2학기 때는 이수 순서 문제가 없으니까 자유롭게 선택하면 돼요. 내가 인문이나 사회 쪽으로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 사회 과목 중에서 주로 택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교과 영역별 선택에서도 사회 중에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필수 이수 단위를 위해서는 생활과 과학을 3학년 2학기 때 이수하라는 거예요. 자연계열로 나는 진학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미적분 기하에 초점을 맞추어서 현재가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수학은 수학2를 1학기 때 배우고요. 2학기 때 미적분 기하를 선택을 하게 되고 3학년 때 고급 수학 1. 그런데 나는 확률과 통계 할래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급 수학 1을 이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하고 있는 거고요. 3학년 2학기는 자유롭게 선택하면 되고요. 과학은 1, 2에서 물화생지 1에서 셋, 2에서 둘 선택하면 좋겠다. 그리고 실험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과학만 했으니까 마지막에는 사회문제 탐구를 이수를 하면서 균형 있는 학습을 마지막에 하라는 거예요. 혹시 나는 체육 쪽에 관심이 있어요 라고 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체육 전공 실기 기초 전문 과목이에요. 그리고 체육 탐구가 3학년 2학기 때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는 선택을 할래 라고 하는 경우는 그 전에 사회나 과학을 적어도 하나씩은 이수를 꼭 해줘야 되겠죠. 안 그러면 여기에서 과학만 했어요 라고 하면 여기서 사회를 해야 돼요. 체육 탐구를 못하고요. 그것만 좀 주의를 해주면 됩니다. 교과목별로 잠깐 보겠습니다. 국어입니다. 국어는 일반 선택, 수능 과목이기도 한 일반 선택 4가지가 있고요. 선택 과목이 2가지가 있죠. 심화 국어입니다. 선택 과목 중에 하나고요. 말 그대로 심화 국어예요. 심화 국어 시간에는 독서, 화법, 작문, 연예계 활동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국어, 문학, 비문학, 특히 비문학 쪽에 심화학습을 하게 됩니다. 교재 109 쪽이에요. 109 쪽 잠깐 볼게요. 고전 읽기입니다. 2학년 1학기 때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고전 읽기 교과서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구성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학교 국어 선생님들이 이렇게 협의한 내용인데요.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발열 체크 시간입니다. 교과 담당 선생님께서는 발열 체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고전을 읽는가와 같은 이런 과목들을 읽고 쓰고 토론하고 발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심화국어하고 고전 읽기를 선택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국어과 관련해서 심화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영어, 수학입니다. 수학의 경우에는 수학원, 수학투, 미적분, 확률과 통계가 일반 선택이죠. 여기까지가 석차 등급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수학원, 수학투가 수능 공통 과목이에요. 그 다음 미적분, 비학, 확률과 통계 중에서 수능 선택을 하게 됩니다.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예시문항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수능 취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처음에 시험지 표지에 공통, 선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를 열면 공통 과목이 나오죠. 수학원, 수학투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마지막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택 과목이 있기 때문에 선택 과목 간에 점수 조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표준 편차, 등급이 산출이 될 거예요. 미적분이에요. 미적분은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미분적분을 배워요. 학습량이 좀 있고요. 학업 성취도를 보여줄 수 있는 과목이에요. 기하입니다. 2차 곡선, 포물선, 타원, 쌍곡선 이런 과목들을 배우고요. 평면 벡터를 배울 거고 공간을 배울 거예요. 재밌어하는 학생들도 많고요.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역시 자신의 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과목이에요. 영어입니다. 영미문학 읽기, 진로 영어, 진로 선택 중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공통 과목밖에 없어요. 수능에서는 영어와 영어투만 공통이에요. 절대평가고요. 진로 영어입니다. 진로 영어는 영어로 추천서도 쓰고요. 그 다음에 미래의 비즈니스 플랜도 작성을 할 거예요. 커리어 맵도 만들어 볼 거고요. 이런 활동들을 할 건데 국제교류를 온라인으로 할 거예요. 영미문학 읽기 교재가 없습니다. 교재가 없기 때문에 그림책부터 읽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영어 그림책부터 시작해서 영어책이 영어 교과실에 있죠. 외국어 교과실에 거기에 있는 책들을 읽고 토론하고 발표하고 이런 수업이고요. 역시 국제교류를 온라인으로 세계 40개 나라들과 할 거예요. 사회입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수능 과목이죠. 2학년 때 세계사, 윤리와 사상, 경제, 세계지리 중에 택 3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란 과목들이 일반 선택이면서 수능 과목이에요. 세계지리입니다. 세계지리는 교재 128쪽에 있어요. 세계 여러 지역, 다양한 지역의 기후, 인구, 자원, 종교,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이에요. 세계사입니다. 129쪽에 있죠. 동아시아, 서아시아, 인도, 유럽, 아메리카 지역의 역사를 먼저 배우고 그리고 나서 근현대사를 배우는 과목이에요. 경제입니다. 131쪽에 있죠. 경제는 경제생활에서 요구되는 경제적 사고력 그리고 경제 문제 해결력을 부르는 과목이에요. 윤리와 사상은요. 교재 135쪽에 있죠.
동서양의 철학사상, 사회사상, 윤리사상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입니다. 과학입니다. 노란색이 일반 선택이고요. 2학년 때 일반 선택에 대해서 배우고 3학년 때는 진로 선택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실험을 3학년 1학기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 화, 생지 네 가지죠.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힘, 전자기, 파동과 광학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이에요. 10단계의 이동은 단별로 이곳한다고 141쪽에 있죠. 지금은 각 학년 A조가 이동하는 시간입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조용히 교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동 시에는 개인 간격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에서는 외식들을 향해 한 방향으로 앉도록 하며 대화나 좌석으로는 금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식당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학은 물질의 성분,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물질 변화의 원리를 배우는 과목입니다. 생명과학이에요. 생명과학 142쪽에 있습니다. 생명과학은 인간의 건강, 인체, 환경, 생태계 같은 생명 현상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지구과학은 지구 표층, 내부, 그 다음에 대기, 태양, 우주, 태양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배우게 되는 지구 시스템학입니다. 교양 과목이고요. 2학년 때는 일본어, 중국어 중에 선택하면 됩니다. 네, 교육과정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진로 시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진로 영역 중에서 선택해보세요라고 한 적 있었지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시다. 내가 정말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어느 쪽의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진지하게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설명에 있었죠. 점심시간에 컨설팅 있지요. 그 다음 2주 동안 짧지만 충분히 여러 가지 자료도 찾아보시고 신중하게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강 신청 절차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1차 수강 신청을 9월에 할 거예요. 여러분 계약하면 아마 바로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변경을 중간에 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할 수 있냐면 과목이 폐강이 됐어요. 어쩔 수 없이 변경해야 되죠. 그때 할 수 있어요. 그 이외에는 안 할 거고요. 그 이후에는 어떤 경우에도 변경 불가입니다. 변경 못해요. 학교는 굉장히 많은 과목을 선택을 할 수 있게 했고요. 여러분의 과목 선택권을 존중하고요. 소수를 하더라도 계속 고민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저 바꿀래요 라고 하는 경우가 생기면 다른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 그만큼 안 좋아집니다. 30명으로 다 맞춰놨는데 40명이 되고 이렇게 되면 내 선택 변화로 인해서 다른 학생들이 불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선택 과목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올해 규정을 아예 만들었어요. 이렇게 선택을 할 거고요. 수학에서 선택, 기초에서 선택할 거고, 그 다음 제2외국에서 선택을 할 것이고요. 탐구에서 선택을 할 거예요. 3학년 때는 선택이 좀 더 많죠. 3년간의 교육과정을 보되 지금 당장은 2학년 때 과목을 선택하면 됩니다.